자, 이번에는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판을 읽어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관련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집중 분석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후보 간의 그 지지율은 박빙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최종 승자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국내 대선이 있을 때 후보자들이 의례적으로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도에서 어떤 썰이 있냐면 해당 후보자가 방문했을 때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그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의도의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해당 후보자가 방문했을 때 그 우리나라의 그 연기금을 통해서 매수를 추진한다라는 이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의 썰이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식 투자자들은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들, 방향들 가져가 주는 게 지금 주식 투자자의 마음, 바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자가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자 다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네. 누가 되든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어쨌든 주식시장을 더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후보 간에 누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또 그들의 정책 내용을 보면은 이 업황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그래서 많이 다르죠. 누가 될지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하는 게 주식 투자자의 자세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정책 방향과 내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방산, 대마 관련주, 관련 수혜주다, 비수혜주다, 레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의 시장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지금부터 풀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시장을 좀 다른 관점에서 풀어보는 내용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그 정책적 측면에서 약간 다른 점을 보이는 것이 이제 보호무역과 그리고 자유무역입니다. 무역 측면에서의 보호무역과 해리스 후보의 자유무역과 트럼프의 이제 보호무역이 이제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의 다른 점은 이제 돈을 푸는 방식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방법적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상황 하에서 채권을 정부에서 매각을 하죠. 재무부에서 채권을 매각을 하고 이 매각되어진 자산을 시장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SOC 투자라든가 정부에서 발주한 어떤 공사에 대한 자금을 발주하는 형태로의 시장에 돈을 공급합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기업에 돈을 공급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다르거든요.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또는 과거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그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은행에 대해서 은행채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정부에서 사주는 형태로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간의 형태도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혜주에 대한 측면을 많이 공부하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연구하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판단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각각 다른 점은 뭐냐면 통화 정책과 금리에 대한 시각이 다른 점이고요. 이 통화 정책과 금리에 대한 시각이 다른 점에 있어서 종목 간의 상황도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해리스 대 트럼프 간의 정책, 경제 정책 관련한 비교표를 딱 보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업황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에너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최근에 또
재미난 저는 분석 내용을 본 게 그 네. 가장 경합주 지역 중에 그 필라델피아 쪽을 꼽잖아요. 네네. 근데 그 또 경합주 자체가 지금은 민주당 텃밭이기는 하지만 네. 거기에 또 전통 에너지로 그렇죠. 굉장히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그런 네네네. 지역이라서 헬스 부통령이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네.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 중에 미국에 사는 이제 투표권이 있는 지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표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후보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네. 아무래도 미국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강한 미국을 발현시키는 것은 트럼프 후보가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존에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기존의 에너지 형태의 산업을 유지하고 이쪽에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트럼프 정책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좀 비우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적 상황에서의 시장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16년이죠. 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책과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바이오다 또는 뭐 방산이다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네. 바이오나 방산이 움직였고 정책적으로 이 섹터에 힘을 밀어준 시점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 2년 뒤의 일이고요. 대통령이 되기 직전 후 단계에서의 트럼프 수혜주라고 했던 그 당시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그 SOC 투자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캐터필러가 그 당시에 주가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컸고요. 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 트럼프의 1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금융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 에너지 정책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는 내용에 있어서의 수혜주, 비수혜주를 많이 판단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시세 연동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일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으로 이 내용이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가격 진행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존의 기시감을 들고 이제 정책주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당선될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네. 기존 그 미국 대선에서의 후보들은 정책이라고 하면 특이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민 정책이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견해들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이제 시장에 연관지어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죠. 이게 이제 과거에 없었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 부분이 강하게 부각됐고 이 부분이 부각된 이유로 미국 대선에서의 정책 관련한 내용이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도 그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한 뉴스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크게 많지 않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앞서 통화정책과 금리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측면이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통화 완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지향하고요. 금리에 대해서도 저금리 기조의 흐름들을 지향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확보되는 상황이 통화가 약세로 진행될 때 자기의 자산,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향하는 바가 금리가 낮아지고 통화 정책이 약세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가 입을 국내 기업들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현재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기존 정책들을 그대로 이제 도입해서 수용하고 정책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봐서 이해를 하는데 트럼프 후보만을 놓고 본다라면 네. 시장에서의 그 종목 간의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주 중심의 흐름에서의 시장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M7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시장의 주력된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하향화되는 기조적 측면에서 상황을 유지하고 달러는 약세로의 진행을 용인한다라고 반응한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금리가 그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3.7%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돈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S&P 배당지수 펀드 수익률이 2.5%고요. 다우지수 배당지수 펀드 수익률이 3%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돈이 중립적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채권 시장으로 가기에도 애매하고요. 금리가 하락 기조를 보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가기에도 아직 애매한 단계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더 열어놓고 판단하게 될 때는 시장에서는 산업주 중심의 형태의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뭐 자기의 살이 살고 채우려고 뭐 그렇게 정책을 바꾼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고 뭐 지금이야 자기가 뭔가 나중에 금리 인하해야지 나에게 공이 돌아오는 거니까 네. 지금은 반대하는 그런 시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더 열어둘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금융 정책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결국에는 미국을 더 부흥시키기 위한 두 후보 간의 앞으로도 흐름이 나타날 텐데 중요한 거는 누가 당선이 됐든 네. 뉴욕 증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당선되든 좋지 않겠어? 과거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힐러리와 네. 트럼프 간에 이제 막 박빙의 승부를 박빙이었죠. 펼치다가 완전한 박빙이었죠.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더니 시장이 엄청 출렁였어요. 네. 그때 장중에 저희가 한 2시쯤이었을 텐데 그렇죠.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불확실성이 확보되면서 시장이 네. 출렁였습니다. 근데 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니까 시장이 오락가락했는데 네. 뉴욕 증시는 어떨까요? 두 후보 간에 뭐 누가 된다고 해서 더 좋고 누가 된다고 해서 안 좋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뇌피셜로만의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는 어땠나요? 지난 2000년 이후에 6번의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6번의 대선 이후에 대선 이전 단계에서는 주가가 출렁임의 상황도 만들어졌고 일부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변동성이 있었군요. 대선 이전 단계에서는 그때 상황마다의 시장 상황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임이 진행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봐서 대선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겠지 않습니까? 11월 이후의 상황에서의 미국 시장을 상태를 보게 되면 6번 모두 100%로 상승을 보였어요.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대선 이후 첫 달 상승을 보인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 그러니까 대선 이전 단계에서의 고점 라인을 다 돌파하는 상승의 폭이 컸던 부분에서의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발현되면서 그렇죠. 주시장의 상승을 나타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아주 넓은 통계 자료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2000년 이후 6번 대선만 보더라도 대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 이후에도 과거 흐름과 같은 그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뭐 수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뭐 앞으로 후보가 당선이 누가 되든 중국 대리기는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과거에 트럼프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바이든 때 조금 뭐 약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바이든 때는 더 첨예하게 네. 됐고요. 그럼 이번에도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 대중 무역에 대한 제재나 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재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일반적 시각.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협상한 이후에 이제 관세를 35% 부과하면서 중국 때리기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 자유무역주의 다자간 무역 협정을
지향하는 형태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 관련 대중 정책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게 시장에서의 전반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미국을 최근까지 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변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후보이지 인물이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까지의 중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일관된 성향에서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2년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을 G20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전향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사나이 남자다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상태에서 과거에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엔 좀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이런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놓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한쪽의 방향으로 몰입된 상태의 해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달러 약세를 용인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수출과 관련 중국 물자에 대한 수입과 관련된 부분을 제한을 하게 되면 미국의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화해 제스처를 해야만 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내용으로 판단해서 중국 대리가 계속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 우리가 이제 이전에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의 내용을 보더라도 네. 미북 회담이 전혀 성사되지 못할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싱가포르에서 전향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트럼프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치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해리스 부통령은요? 원칙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속 율사 출신으로 법 쪽에 있었던 네. 분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방향성을 두고 하나의 올곧은 내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네. 민주당 자체가 해리스 후보 자체가 다자간 무역 협상과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는 조금은 전향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입장이 바뀔 수가 있다는 네. 부분도 조금은 더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 중에서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좀 온건한 스탠스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온건하다라는 게 그분과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뭔가 기브앤테이크적인 그렇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기브앤테이크는 전략이고 우리가 예측치 못한 변칙적인 내용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전적인 내용도 가능성을 두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대선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텐데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중에서 항상 보면은 두 후보 간의 트레이드 관련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혜주들의 테마주는 변동성이 여전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주목하는 혹시 섹터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그리고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상황이 개선될 때 저는 산업주 중심에서의 흐름들이 전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정유주들 비롯해서 화학, 철강,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종목들이죠. 네. 석유화학을 비롯해서 유통 그리고 항공주들 이쪽의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두고 활발하게 움직일 시장의 여건이 될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그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석유화학 그리고 유통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리스 트레이드다,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또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이 그간에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전체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호전되지 않는 상황들이 마찬가지였죠. 미국이 달러 강세 현상 기조를 기조적으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신흥국 중심에서의 경기가 확산되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뀌는
초부적 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네. 이렇게 판단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 한번 좀 세워볼까요? 하반기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반기까지 갈 9월, 필요가 10월 없다. 장에서의 흐름만 일단 딱 잡아놓고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9월, 10월 장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었어요. 뭐 이전 시장에서도 9월, 10월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9월, 10월 장에 종목들의 빛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은 많이 보여줬어요. 뭐 21년 8월, 9월, 10월에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고요. 네. 22년 9월, 10월에는 또 그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번 우리 9월장, 10월장에서는 STO, 그다음에 그 페이크 관련된 딥페이크. 종목들,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종목보다는 이슈와 함께 테마로 움직이는 장세에서 잘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을 읽어라 이 시간 KL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